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28일 밀턴 케인스에서 열릴 경기 일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아마드 디알로나 니콜라 페페 같은 프리미어리그 스타들이 우리 태극전사들과 맞붙는 모습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화려한 이름들 뒤편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저는 조금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어쩌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들 말이죠. 여러분, 이번 경기는 단순히 전력을 점검하는 한판의 평가전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언론들이 쏟아내는 화려한 수치들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제 눈에는 아주 치열한 지략의 대결이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추구해온 그 축구 철학이 가장 냉혹하고 잔인한 시험들 위에 올라와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누가 골을 넣고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 순간 미세하게 균열이 가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핵심 축을 정밀하게 분석해보고 소위 보스라고 불리는 홍명보 감독이 이곳 영국 땅에서 던진 이 위험천만한 승부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읽어내려가 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전술판 위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때로는 코칭 스태프의 깊은 고민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요, 스리백의 중심을 잡던 박진섭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로 전진 배치한 결정입니다. 사실 저는 박진섭 선수를 변전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만큼 수비 라인 전체의 안정을 조율해온 우리 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황인범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를 수비 라인에서 끌어올렸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위치 변경 같아 보이지만 이 결정은 우리 대표팀 시스템의 거대한 빈틈을 보여줍니다. 바로 대체 선수 자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근본적인 갈증과 당혹감이 고스란히 보인다는 거죠.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튼튼한 토대를 헐어서 빈 곳을 메워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현재 홍명보가 마주한 냉혹한 주소입니다. 기존의 안정감을 희생하면서까지 내려진 이 승부수가 과연 우리 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식의 돌려막기가 반복되는 상황이 팀의 뿌리를 흔들지는 않을지 무척이나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한 팀은 한 명의 부상으로 전체 구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요. 이 작은 전술적 이동이 결국 우리 대표팀의 미래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우리는 차분하지만 아주 예리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홍명보 감독의 전술 운용을 조금 더 깊숙이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코트디부아르는 그야말로 거대한 요새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에선 10경기 동안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철벽을 허물기 위해서는요, 황인범 선수처럼 부드럽게 경기를 조율하는 마에스트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 고리가 빠진 상황에서 홍 감독의 선택은 투박하지만 단단한 진공청소기 박진섭 선수였습니다. 이건 보스가 리듬보다는 안정감을 우선시했다는 확실한 신호인데요. 중원의 수직축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3백의 함정입니다. 3-4-2-1 포메이션에서 윙백은 아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공을 뿌려줄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면요, 결국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가 직접 공을 몰고 올라와야만 합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만 수비수가 빌드업까지 전부 도맡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수비 뒷공간이 텅 비게 됩니다. 아마드 디알로나 니콜라 페페 같은 발빠른 공격수들에게 이 하프 스페이스는 그야말로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장소죠.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쓰이는 건 역시 우리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현재 LAFC에서 8경기 연속골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홍 감독은 이강인과 오현규를 주변에 배치해 어떻게든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초공사인 수비가 불안하고 중원에서 공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으면요,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스템 속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맹수, 그 굶주린 호랑이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과연 이번 영국 원정에서 우리의 캡틴이 이 외로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을 오래 지켜봐 주신 분들이라면 저의 시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언제나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나칠 정도로 극단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지도자죠. 그런데 이번 박진섭 선수의 보직 변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참 묘한 모순이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보스는 여전히 과거의 문법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시스템이 선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칸에 선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의 현대적인 팀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주축 선수가 빠졌을 때를 대비해 언제나 유사한 스타일을 가진 대체 자원을 미리 준비해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든든했던 수비수를 미드필더로 끌어올려 구멍을 메우는 이 방식은 전술적인 유연함이라기보다는 관리 측면의 후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상의 남아공을 대비해 코트디부아르와 붙는다고 하지만 정작 경기장 안에서의 인원 배치는 어떤 변칙적인 상황에도 대응하기 힘든 경직된 모습입니다. 철저한 시스템 구축보다는 여전히 인맥과 경험 그리고 임기응변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지, 현대 축구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너무 과거의 유산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변화란 건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홍 감독의 선택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금 팀의 핵심인 수직축을 두고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의 이 선택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감한 실험일까요? 아니면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고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일까요? 이번 영국 원정 경기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도 냉혹한 대답이 될 겁니다. 중원에서 공을 원활하게 돌려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저 개개인의 희생에만 기대다 보면요, 결국 우리 팀의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우려스럽네요. 축구 동료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황인범 선수가 빠진 이 위기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 같은 전문 미드필더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박진섭이라는 훌륭한 수비수를 계속 희생시켜 빈자리를 메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그 답을 천천히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경기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